다육이에 대하여 좋은 정보 드리는 다마마입니다. 라울은요, 초보부터 매니아들까지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울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라울 분갈이 하면서 라울 키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 라울은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게 5년, 그리고 농장에 있었던 게 3년, 총 8년 된 아이입니다. 8년 됐으니까 굉장히 색감이 예쁘죠. 이보다 더 분홍색으로 됐다, 빠졌다, 그런 아이고요. 여러분들이요, 라울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뭐, 돼지 라울, 뭐, 핑크 라울, 크라바쯤, 뭐, 일반 라울. 그런데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구매했을 때는 크라바쯤으로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핑크 라울, 돼지 라울 이런 식으로 또 유통이 되더라고요. 유통하시는 분에 따라서요,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거는 라울이라는 거죠. 라울을 분해서 분리하기 전에요, 이사할 집부터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수층을 깔아줄게요. 배수층을 이렇게 깔아주고, 네, 이렇게 깔아주고요. 제가 막 쉽게 하려고 막 붓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흙을 담아 보겠습니다. 라울은요, 뿌리가 막 깊지 않습니다. 뿌리를 이렇게 화분에서 분리를 하다 보면은요, 화분 주위, 화분 겉으로 해서 빙빙빙빙빙빙 이렇게 또아리를 틀듯이 뿌리가 그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거의 화분 면과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흙을 채워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대품이기 때문에 큰 화분을 쓰지만,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서 작은 아이들 소품 키우실 때는요, 그냥 조금 작은 화분에다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는 흙을 채우실 때 거의 90% 정도는 채워 놓고, 그리고 나서 분리해서 심으셔야 여러분이 식재하시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화분에서 분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화분 벽면으로 해서 또아리를 틀듯이 뿌리가 나 있다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 그 뿌리는 사실 이 아이 이사 가서 쓸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화분에서 뿌리를 분리를 시켜 주셔야 여러분들이 뽑기가 좋아요. 지금 물론 이 아이는 풀분에 있지만, 여러분들 왜 도자기 화분에다가 식재하셨다가 얘들이 이렇게 꽉 차서 옮기셔야 될 경우 많잖아요. 전에 키우시던 아이들 얼굴이 작아졌다거나 그러면 이제 분갈이를 해달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분에서 뽑으셔야 되는데, 그때 뽑으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화분에 가깝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눌렀죠. 양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요거는 뿌리를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뿌리를 분리해야지만이 이 아이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좌우로 하다 보면은 이제 다시 이 아이를 깊숙이 넣어서 위로 올려 봅니다. 올렸을 때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러면 거의 이제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화분과 흙 속에서 이 뿌리가 분리가 됐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러면 좀 깊이 넣으셔가지고 사선으로 넣으셔갖고요,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워낙 크고 오래된 아이다 보니까 좀 뽑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저는 화분을 깨거나 자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나올 준비를 다 해서요.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한 번으로. 이렇게 한 번으로 뜨셔갖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잔뿌리 보이시나요?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흙을 많이 채우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들으셔서. 근데 사실 여러분 댁에 있는 거 이렇게 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앉혀주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확실히 네. 이게 뭐라 그러지? 몸뚱이에 비해 가지고 뿌리가 되게 그냥 얕네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요.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옆에 있습니다. 뿌리가 이 옆으로. 한것 같아요. 네, 우리 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때 2년 전에 한번 분갈이 해줬던 흙입니다. 이렇게 보면 옆에 잔뿌리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뿌리가 있고요. 더 오래되면 여기를 아주 완전히 휘감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길게 파고든다기보다는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지는 게 더워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계절이 그럴 텐데, 그럴 때 주의할 거. 우리 왜 겨울 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이 추위에 약해가지고 아이들, 막 노숙하는 아이들 제일 먼저 들여놔야 될 1순위가 라울이죠. 근데 여름에도 얘가 약해요. 여름에 어떻게 약하냐면, 더우면요, 얘가 옷을 다 벗습니다. 우리 더우면 옷 벗잖아요. 안 벗나요, 우리 조피디? 저는 항상 얇게 입고 다녀가지고 하나 더 벗으면은 공연 음란죄로 잡혀가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옷을 벗듯이 얘네들이 다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는 게 가을에 더 예쁘게 입장이 더 예쁜 색감을 내주면서 바로 예뻐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우면은 이파리가 네,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을에 이제 새 이파리가 더 나온다고. 네, 더위가 가시면서 이제 잎이 새로 나오는데 그 잎이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던 그 상태로 잎이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물도 또 빨리 들어요. 그런데 여름에 또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직사광선을 받아서 생장점이 타버리면 회생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잎이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탄다고 하죠? 요 가운데가 새카맣게 타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회생이 안 됩니다. 그냥 잎이 떨어지는 거는 새 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 인천에 있을 때 네. 노숙 시켰을 때 네. 한여름에 저희 바빠가지고 관리 못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많이 죽였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밖에 애들이 노래졌다가 그 끝에서부터 까맣게 아주 그냥 타들어가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가운데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 네. 이파리 끝에 말한 건데. 아니요, 요 가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불에 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은 못 살아요. 그런 아이들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추워질 때 제일 먼저 들여놔야 될 게 라울이라면 한여름에 막 뜨거워서 그럴 때 제일 먼저 관리를 해줘야 될 게 또 라울입니다. 그늘막을 한 그럼 7월부터 이렇게 치면 될까요? 아니요, 요새는요, 제가 보니까, 물론 라울이 그 5월달, 6월달에 생장점이 타지는 않았어요. 노숙을 했을 때. 그런데 요새 기후가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그 전에 인천에 있을 때 5월달에 그늘막을 쳤다가 또 6월달 장마철에 벗었다가 다시 7월달에 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는 그늘막을 치세요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그러면 라울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를 조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려면 일기예보에서 자외선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자외선 지수가 높으면은 뭐 이렇게 피부 건강에 주의해라,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 네. 뭐 피부가 노화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니까 네네. 그런 이제 뭐 예보 같은 게 나오면은 무조건 이제 그늘망을 쳐줘야겠네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되죠. 사람 몸 같은 경우에는 타도 사실 겨울 되면은 색깔이 다시 돌아오는데 얘네들은 한번 타버리면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안 돌아와요. 그건 제 경험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라울은 타면은 안 돌아온다. 살 수가 없다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라울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이렇게 다져서 그 공기층을 좀 없애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뿌리 또 빨리 활착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라울 뿌리 약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살짝 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다졌고요. 여러분들 왜 이제 마감토를 하잖아요. 왜 마감토 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좀 안정되게 눌러주기도 하고 또 물 줬을 때 흙이 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감토를 하는데 마감토 하는 요령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항상 중간 마사를 써요. 그래서 하나 더 있잖아요. 네, 그 이파리에 직접적으로 네. 그 흙이 닿으면은 잎이 네. 물릴 수가 있어가지고 마감토를 한다 그랬죠.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아우, 우리 조피디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끔 하나씩 이렇게 빼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냥 놔주기만 해도 마감토는 자연스럽게 그냥 됩니다. 그래서 마감토 하실 때 막 그냥 특별하게, 아우, 내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들어주시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냥 놔주세요. 그냥 나만 주셔도 지들이 알아서 술술술 들어가서 마감 잘 됩니다. 이렇게 저 하는 거 보면요, 이게 무슨 어떤 조작이 아니라 그냥 리얼이에요, 리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포시 들어주신 다음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그냥 노안만 주세요. 노안만 주세요. 요 바깥쪽에 있는 볼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죠. 네. 이렇게 마감토 채워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벌써 다 채워졌잖아요. 우리 조피디 보기 어때요? 다 채워졌죠. 네. 네. 왜냐면 직접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은 직접 못 보시고 화면으로 보시니까 제가 조피디한테밖에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저도 네. 맨날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화면으로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라울 대품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라울 키우실 때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라울은요, 해가 강할 때는 이 화상을 입게 돼요. 화상을 입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늘막을 쳐줘서 강한 햇빛을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 잎이 다 떨궈졌다고 해서 죽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은 봄에 다시 다 새롭게 잎이 나니까 그냥 두고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추위에 가장 약한 게 라울,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위가 온다 했을 때 밖에 있던 라울이라면 얼른 안에다 들여놓으시면 라울 키우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봄, 가을에 햇볕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네. 그럴 때는 햇볕을 많이 보여주고 밖에다가 노숙을 시키면 조금 더 빨리 물들일 수 있죠. 그렇죠. 단단해지고 빨리 물 든답니다. 네, 여러분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 그때 그늘만 꼭 쳐주시고요. 날씨 추운 겨울에는 안에다가 들여놔 주세요. 아우, 지금까지 조피디와 탐험하였습니다.